안녕하세요. 위클리 온라인 클래스 6번째 시간입니다. 벌써 6주차가 되었네요. 자, 그동안 잘 따라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. 주일학교와 가정과의 그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꽃클럽과 홀리키즈 공이 가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가정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는데요.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오렌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맛있다, 먹고 싶다, 주로 먹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놀랍게도 이 오렌지를 볼 때마다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떠올리게 됐습니다. 놀랍죠?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어떤 책을 한 권 접했는데 이 오렌지의 상징을 통해서 이 교회와 가정과의 연계를 설명한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소개해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오렌지를 볼 때마다 교회와 가정과의 그 연계를 떠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오렌지라는 상징을 통해서 설명했던 교회는 미국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는 곳인데요. 개념은 그렇습니다. 이 오렌지 색깔이 노란색과 이제 빨간색의 이제 혼합색이거든요. 그래서 빛을 상징하는 노란색, 그리고 교회로 상징하고, 그 다음에 혈연 관계라든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이제 빨간색으로 상징을 해서 그 두 가지 색깔의 혼합색인 오렌지색을 어떤 상징으로 사용하냐면 노란색인 교회와 빨간색인 가정의 연계를 강조하는 상징으로서 이제 이 오렌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전 그걸 보면서 굉장히 탁월한 단어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가정 사역은 오렌지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됩니다. 그래서 오렌지 리더, 오렌지 사고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. 저희도 이제 이 오렌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책에서 이 오렌지 사고의 5가지 필수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. 그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전략을 통합하라. 전략을 통합하라.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가정이 전략적으로 통합해야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원리입니다.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메시지를 정제하라. 이게 두 번째 요소인데요.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. 교회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가정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같을 때 그 효과는 증폭된다는 거죠. 그 메시지를 통합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강조하는 것, 그다음에 가정에서만 강조하는 것 이렇게 따로따로 될 때보다 훨씬 더 큰 메시지적 효과를 나타낸다. 이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통합하라는 것과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가정을 재활성화 시켜라. 자, 교회의 가장 주된 임무가 뭐냐면 가정을 재활성화 시키는 겁니다. 우리가 알다시피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교회에서는 50시간 정도 있지만 가정에서는 한 3,000시간, 60배 이상의 시간을 가정에서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가정을 재활성화시켜서 일상에서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. 그래서 우리의 교회 사역자들,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서의 믿음 생활, 신앙 생활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. 자, 네 번째는요, 공동체를 강화하라 라는 내용입니다. 자, 이 공동체 강화는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됐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. 부모 혹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주잖아요. 그러면 이 공동체를 강화하면 생기는 이점이 뭐냐면 부모나 혹은 설교자, 교사 외에 같은 말을 강조해서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생겨나면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
그러니까 부모 외에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어른을 제공하라는 것이죠. 자, 이것을 한국 교회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면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, 초등부, 중고등부로 갈수록 다른 가정과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게다가 부모와의 소통도 줄어들면서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통계가 보여주듯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런 대로 교회 다니다가 대학생으로 가자마자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부모나 교사 외에 그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 공동체를 강화해서 가정과 가정이 연계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 옆집에 있는 철수 아빠, 옆집에 있는 영희 엄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적인 얘기들을 그들도 해줄 수 있다면, 게다가 우리 아이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학교 교사라든지 어떤 스포츠 활동의 코치라든지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될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공동체를 강화하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빨리 해결해야 될 또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라라는 건데요. 이것은 유치부도 할 수는 있지만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초등학생 이상 중고등부까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들이 섬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죠.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가대, 찬양팀, 헌금위원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하나의 기회를 제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적인 관계로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사역자분,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만들 것인가, 그것이 어떤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. 그것이 가정과 또 연계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상 이 다섯 가지 필수 요소들을 이 오렌지 사고의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 이 오렌지 미니스트리에서 제공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서 접목하시면 좋겠고요. 저희가 이 다섯 가지를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처음에 세 가지 있잖아요. 세 가지. 전략적으로 통합하고 메시지를 정제하고 가정을 재활성화 시켜라 라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. 가정 예배를 우리가 매주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이제 지키게 되면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방식,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정제하는 것, 또 일상에서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가정의 재활성화,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제 가정 예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필수 요소만큼은 내년 한 해에 또는 올해 한 해에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셔서 오렌지적 사고를 하는 교회, 또 오렌지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하면 우리가 중요한 건 알고 좋은 건 알면서도 잘 못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예배를 쉽고 또 재미있고 또 주일날 그 메시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,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컨텐츠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. 그것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가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정한 이유는 가정에서 지켜요 라는 이제 약어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로서 그 안에 붙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진리처럼 우리의 가정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자, 가정 예배라는 형태로 더 달라붙어 있자
라는 의미로 이제 가지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자, 이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한 것은 지침서인데요.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두 가지 이제 문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SNS용, 모바일용으로 좀 사이즈를 작게 해서 2페이지로 제작한 게 있고, 그 다음에 인쇄용으로 해서 이제 A4 용지로 출력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저희가 두 가지 용지를 다 준비한 이유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셔도 좋고,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것은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, 이제 모바일용은 이제 제작하셔서 부모님의 그 모바일로,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이나 밴드들을 통해서 쉽게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즈를 제공했고요. 그다음에 인쇄용은 출력해 가지고 뭐 주보 뒷면 한 페이지라든지 출력을 해서 아이들 편으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. 가정 통신문 형태죠.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시에 제공이 되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함께 인식할 수 있고, 같은 내용으로 다른 모바일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인도하는 데 더 용이할 수 있겠죠. 자, 이것은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느냐? 저희가 또 이제 고민을 했죠. 저희가 정형화된 공과나 교재처럼 수정할 수 없도록 제공을 해 드리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둘 다 한글 워드 프로그램에 맞는 그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그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. 자, 한번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파일을 이제 오픈을 하시게 되면 그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. 그러면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뭐 기본적인 제목도 그렇고 다 그런데 뭐 로고라든지 큰 제목들은 이제 가만히 이미지 형태로 했지만, 그래서 제작을 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JPG로 하고, 그 다음에 저장 설정할 때 적절한 해상도를 선택하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 한글 문서가 이제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. 이게 2페이지니까 2개 파일로 제작이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셔서 교회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크게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제작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. A4로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SNS용은 이게 특정한 사이즈잖아요. 그래서 한글을 인쇄할 때 그 인쇄 옵션 중에 공급 용지에 맞게끔 설정해 버리시면 이게 A4지 크기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로 이제 잘못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장하시다 이 크기로 안 나오네 라고 하실 경우는 그 이제 프린터마다 좀 옵션이 다른데 인쇄 옵션에서 뭐 자동으로 적용되게, 용지가 자동으로 적용되게만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저희 원 사이즈로 저장이 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SNS용이나 A4용이나 둘 다 그 순서는 동일하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SNS용으로 좀 제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순서는 먼저 부모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. 자,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혹시 이제 조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조부모님이 기도하시거나 어른이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챈트를 하게 됩니다.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했던 영상을 저희가 그대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. 자, QR코드를 스캔하는 영상은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이제 첫 번째는 말씀 챈트, 두 번째는 이제 홀리 TV. 그래서 챈트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챈트 말씀을 읽은 다음에 홀리 TV를 시청할 때 그 스캔 또 다시 하실 필요 없이 두 번째 영상을 클릭하면 홀리 TV를 보게 됩니다. 이 홀리 TV는 아이들이 그 예배 시간에 봤던 영상을 또 부모님들 같이 보게 되는 거죠.
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챈트하고 이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라고 또 인식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영상을 본 다음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. 저희가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. 어린이가 하는 것, 부모님이 하는 것, 함께 나누는 것. 자, 어린이가 하는 거는 매주 달라지지 않고요. 동일합니다. 뭐냐면 이번 주 예배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부모님에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. 요거 하실 때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윽박지르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단어, 문장 이런 것들을 앞에 챈트나 홀리TV를 보면 기억이 날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하게 하는 시간. 2번째가 마치 어린이가 부모님에게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. 그래서 1주 같은 경우는 언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나요? 뭐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자녀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자, 3번째는 이제 서로 다 같이 나누는 얘기입니다.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이런 정답이 딱히 없는 어떤 내용도 그것이 방향성만 맞으면 되는 질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정예배가 마치 이제 정답을 막 캐내는 시간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간인데요. 이거는 기도문을 제공해 드립니다. 그래서 먼저 자녀가 부모님에게 기도를 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. 뭐 1명이면 1명, 2명이면 2명, 2명의 이름을 동시에 다 넣어서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1명 1명 따로 하시든지 해서 그 시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달콤 성경 따라쓰기가 있는데 요거는 가정 예배 안에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 전이나 후에 또 주중에나 아이들에게 이 성경 필사하는 요 책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교회에서 이제 구입해서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 부분을 삭제하시고 충분히 사용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요 구절은 뭐냐면 그 주의 핵심 챈트 말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한 어려운 단어들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주는 핵심 메시지들을 읽어보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예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필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되겠습니다. 이것도 가지 프로젝트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. 자,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지침서 안에 담아놨으니까 우리 사역자분들, 교사분들은 이 지침서를 충분히 잘 읽으시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인지하신 다음에 가정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는 예꽃 클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. 전체적인 구성이나 뭐 이미지 저장 방식 모든 것들은 동일한데요. 차이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이제 2가지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요. 순서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. 시작 기도를 이제 어른이 하시고 또 어린이도 할 수 있겠지만 어른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짠짠 스토리라고 하는 성경 예꽃 클럽 예배 영상이 있습니다. 그 영상을 이제 저희도 역시 이제 QR 코드 안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 있습니다. 이 예꽃은 오감을 활용해서 하는 활동을 저희가 권장하기 때문에 영상도 있고 간단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매주 바뀌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, 이제 부모님을 따라 기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짧게 따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유치부도 있고 이제 유초등부도 있는 섞여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거는 이제 충분히 2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유초등부 아이들에 맞춰서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교회별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역시 예꽃 클럽도
이렇게 지침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가정연계 프로그램인 가지 프로젝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아무쪼록 이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가지 프로젝트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평안하십시오.